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대세남 오늘의 이슈로도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농협은행이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신용대출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워낙 지금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가계부채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협은행이 선도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요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 기준 1,660조 원을 넘어서면서 이러다가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농협은행을 필두로 우리은행과 이제 SC제일은행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농협은행이 8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신규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고요. 예, 우리은행은 9월 말까지 신규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이제 SC제일은행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약 이제 1,700조인데 거의 네. 뭐 우리나라 GDP하고 지금 맞먹는 액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 이 가계 부채가 자칫 이제 경제에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농협은행이 예. 이렇게 이제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 또 전세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이기로 한 근본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작년 한 해 동안의 가계대출이 10%나 증가해서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들에게 그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 내지 6%로 맞추라고 이제 권고한 바가 있는데 농협은행은 이미 상반기에 이걸 넘어섰거든요. 예. 그래서 5.8%나 증가를 했고 7월 말에는 7.1%까지 달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기준 증가율이 다른 은행, 예를 들어서 이제 KB은행이 2.6%, 신한은행이 2.2%, 하나은행이 이제 4.4% 이런 은행들과 비교할 때 농협이 너무 높게 이제 이 수준을 달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총량 그 규제 차원에서 예. 임시 대출을 이제 중단하기로 한 거로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현재는 은행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대출을 이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이게 전체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다른 은행들은 지금까지 소폭 금리를 조정한다든지 한도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제 대출 총량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당장 그 농협은행과 같이 본격적으로 대출 중단이나 제한에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은행은 이제 10월부터 전세 대출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SC제일은행의 일부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시킨 거는 이제 이용이 저조한 금리 산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금리 산정 방식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 대출은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연간 계획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 중단 계획은 없다고 말을 했고요. 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당장 추가로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뭐 전세대출 줄줄이 막혔다, 이사철 앞두고 실수요자 패닉이다 이런 기사 제목은 너무 시민들한테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대출 절벽이니 뭐 풍선 효과니 하면서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은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 워낙 지금 저금리라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유동성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집값이 이렇게 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만. 예. 예. 이런 유동성 관리는 또 증권사에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앞서 그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무리한 연끌 투자에 대한 따른 것이라면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늘어난 비투에 따른 대책으로 증권사에서도 이제 대출을 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23일 그 금융권에 따르면은 한국투자증권이 이날부터 주식, 펀드 그리고 주가 연계증권, 채권 등에 대한 예탁 그 증권담보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했는데요. 신용공여 한도 소진에 따른 그 담보대출 서비스 중단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NH투자증권도 같은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신규 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증권 담보대출을 그 중단하는 것도 이게 또 이례적인 일인가요?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신용 공여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 신규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신용 공여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한 그 증권사 역시 최근 늘어난 그 비트로 인해서 신용 공여 한도가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는 증시 자료에 따르면은 개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지난 13일 처음으로 25조 원을 넘어선 이래 그 19일까지 4거래 연속 25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그 지금 뭐 가계부채가 1,700조에 이르고 있고 또 계속 그 물가 인상 압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기준금리 인상을 향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예. 그 꺾일 줄 모르는 그 가계부채 물가 상승률은 넉 달째 2% 이상 기록하고 있고 특히 가계대출의 덩치가 워낙 큰 만큼 금융당국의 그 미시적 억제책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견해가 이제 지배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또 정부도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구원투수로 이제 금리 인상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융통화위원회는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이제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은 고승범 그 금융위원장 내전자가 기준금리를 0.25% 올려야 된다 이런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 나머지 금통위원 6명 중에 5명이 이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고요. 통상적으로 금융 그 통합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오면 다음번 적어도 그 다음번에는 금융통위에서 그 기준금리가 조정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직후 그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8월 금통위가 통화정책 완화 정도 조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저 금리를 과연 올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또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 세계에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예. 국내에서도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고 계속 있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고 연장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거고 경기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 이주열 하는 총재 역시 금리 인상을 필요성을 이제 연설하면서도 항상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이런 단서 조항을 달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예, 바른경제 가계대출 제한과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